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77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고요. 양이 많지 않고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올 부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거로 정리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일단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모든 상가 건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478페이지 금액이 나오죠. 뭐 4억, 3억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금 4억 원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 해가지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산출된 금액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다시 말하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금액이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서울 기준으로 4억을 초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적용되는 거죠? 민법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4억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인정할 뿐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가 건물 임대차 마찬가지로 5년 범위 내에서 뭐는 인정이 돼요?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그래도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권리금에 관한 보호 규정들도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래 민법은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죠.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상가 건물은 3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거든요. 3기분을 안 내면, 지체하면 해지당하는데 이것도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기를 안 내면요. 2기가 아니라 3기를 안 내면 해지당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포전계약서가 권장된다는 규정도 적용된다라고 아무튼 일단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4억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메모하셔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항력의 취득 요건 나와 있고 우측에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나와 있고 보증금의 환수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고 중요하지 않고요. 넘겨보시면 480페이지의 박스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소액 임차 보증금액 보호 규정이 있는데 뭐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하나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은 소액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뭐만 가지고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상가 건물은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따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박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소액 임차 보증금이 많더라도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택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존속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1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2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하단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총 8가지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좀 나올 만한 부분을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호와 2호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3기차 면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호가 나와 있죠. 요 3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요 합의라는 거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뭐가요? 합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면 뭐예요? X죠. 또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이것도 뭐예요? X죠. 왜냐하면 법원에 공탁한다는 것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호죠.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요. 그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과실을 그냥 과실로, 경과실로 나오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손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중과실이고 경과실,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6호는 뭐 큰 의미 없고 7호인데 7호를 읽어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그죠? 그럼 7호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대부분을 일부로 바꾸면 뭐예요?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럼 뭐가 돼요? X가 돼요. 왜요?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대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밑에 줄쳐놨는데 가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여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의획에 따를 때 그러면 이 고지를 언제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뭘 해줘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 당시 고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뭐예요? X. 재건축 시 그럼 뭐가 돼요? X.
다시 말하면 재건축할 때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미리 고지했어야지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아주 헷갈리게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거로 뭐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법정갱신제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갱신되면 2년이 아니라 기간이 1년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임차인도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같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증액의 경우에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것도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면 제한이겠죠. 그 다음 8절 해가지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호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은 1할 2푼이고요. 그 다음 2호 해가지고 기준금리에다가 몇 배냐면 4.5배를 곱한 그것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낮은 것을 뭐 하지 못해요? 넘지 못하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금의 해수가 나옵니다. 일단 주의하실 것은 권리금이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권리금을 돌려주는 건 없고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의의해가지고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계약이 나온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아무 때나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줄 1 해가지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언제 방해 금지됩니까?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신 2번, 만약에 끝나기 3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를 했다면 그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이 동그라미 띵 1번이죠. 자, 권리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 지급했던 권리금과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내는 권리금 두 가지가 있겠죠. 둘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낮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두 개의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번,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권리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민법에, 그 다음에 3번 보기 전에 동그랗게 2번 해가지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도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기가 낸 권리금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낸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여기서 답이 나왔는데 3년을 바꿔서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년보다는 앞에 종료한 날부터를 바꿔도 틀리기 쉬워요. 언제부터 3년이요? 종료한 날부터. 반환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뭐죠? 종료한 날로부터 3년 거죠. 따라서 만약에 반환한 날로부터 3년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 3월부터 종료시까지도 합법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열되고 있어요. 일단 1번, 2번, 3번이 난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2번 보시면 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나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 마트나 또는 백화점 또는 뭐 G마트처럼 GS마트인가요? GS마트처럼 슈퍼마켓이죠. 이런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 업체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악법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임차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즉 서울은 4월 초과의 임대차에 대하여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된다. X,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경우에도 2015년 9월 현재 모든 상가 임차인은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다. X입니다.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경감 규정이 뭐냐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에만 대항력을 인정해 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 3월이니까 대부분이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4억을 초과하더라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면 뭘 인정합니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즉 4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4억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X죠. 갱신 요건은 인정하고 있지만 뭐는 보장하지 않아요? 1년의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5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지금 제가 지금 다 문제를 5번은 뭐죠?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두 개네요. 그죠? 제가 만들면서 졸았나 봐요. 3기를 지체하는 경우에도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기가 아니라 뭐죠? 3기라는 것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은 3번하고 5번 두 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이 대표 예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의미에서 만든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하고 5번 두 개가 답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